안녕하세요. 주식오빠입니다. 2021년 8월 19일 유튜브 영상입니다. 제 채널은 평범한 직장인이 월 200에서 300만원을 2020년 1월부터 적립식 투자하여 15년차 2034년 약 30억으로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채널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부리면 월 100에서 200만원 적립식 투자로도 21년에서 18년이면 같은 목표에 도달하실 수 있으니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먼저 저의 계좌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개월 반 투자의 성과입니다. 연 20% 수익 목표 기준으로 현재 총 자산 약 7,600만원 플러스 미국 계좌 자산 약 300만원, 이 중에 6,800만원이 저의 한국 계좌 투자 원금이고 약 800만원 수익입니다. 2021년 투입된 1,800만원에 대해서는 신규 금액이므로 수익 10%로 가정을 하면 전체 수익금 800만원에서 2021년 10% 180만원을 제외하면 640만원이 되고, 이것은 2020년 클로징 밸런스 5천만원 대비 약 13%의 수익입니다. 2021년 1월 코스피에서 현재 코스피는 약 3,000포인트에서 3,150포인트로 시장 상승률은 5% 정도입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선전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점점 투자 기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 저의 투자 원칙을 가다듬고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대 10개 섹터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비율로 매매하자입니다. 약 10개의 종목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목 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여기서 다른 종목이 사고 싶다면 한 종목을 더 사서 11종목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10개 종목 중에 반드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사고 싶은 종목을 넣어서 관리하는 종목 수는 최대 10개 미만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비율을 그때그때 상황에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약 50대 50의 비율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한국 시장이 미국 장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미국 장이 안 좋을 때 한국 장이 좋을 수도 있고, 또 한국 장이 안 좋더라도 미국 장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보다는 손실에 멘탈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반반 정도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심리적인 부담이 적어집니다. 세 번째는 기회비용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수익을 못 내면 나의 투자 원금이 그만큼 묶이기 때문에 내 자본이 100% 일을 하지 못하는 효과가 됩니다. 투자금이 크지 않으면 이렇게 자본금이 묶여버리는 상황에서는 투자에 대한 성과 속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급등이 나오고 내가 정한 상승 추세선과 격차가 벌어지면 어느 정도 익절을 통해 덜어내고, 상승 추세선에서 하방으로 멀어져서 어떤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조절하자는 전략입니다. 중간에 익절을 하지 않고 종목을 가져가다 보면 결국에는 10% 이익을 났다고 해도 다시 10% 마이너스를 나면은 본전이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이버 머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식의 등락은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주식을 하다 보니 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열된 구간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표도 몇 가지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열 구간에서는 약간의 익절을 하고, 그리고 또 과매도 구간에서는 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조절하자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낙폭 과대주가 하루에 10% 정도 빠진 주식이 있다고 하면 그 주식을 사서
단기간에 기술적 반등 5%에서 10%를 먹고 또 빠지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평소에 모니터하는 주식이 한 30에서 40 종목 그 정도 되어야 되고요. 이런 종목들의 어떤 평균 가격 추세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경고하던 주식의 어떤 가격이 한꺼번에 이제 무너져 내밀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주식을 빠르게 매수를 해서 한 10% 정도를 기술적 반등을 먹고 나오자는 전략을 또 세워봤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시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어떤 위태위태하면서 조금씩 흘러내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코스피 기준으로는 거의 15,000포인트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또 지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약간 흘러내는 장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종목을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미국 테크 탑 10, 두 번째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세 번째 S&P 500 레버리지를 통해서 미국 시장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ETF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어떤 테이퍼링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슈팅 구간이 혹시나 온다면 또 비중을 덜어내서 익절하는 전략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는 특히 미국 탑 10 기업 같이 테크 주에서는 굉장히 어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주라는 종목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또 이런 미국 테크 주들은 필연적으로 약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테크 탑 10을 일시적으로 전량 익절을 한번 또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이런 세 가지 종목들은 물론 계속 보유를 하면서 또 하락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조건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을 한번 제가 예측을 해보고 또 예측과 반대대로 시나리오가 전개되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면서 저의 실력을 쌓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한테는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린이 분들은 또 장기 투자하는 게 또 맞지만 또 반면에 어떤 제아의 고수들은 이런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또 초대박 수익을 얻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이 종목도 장기 우상향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비교적 변동성이 큰 주식이라서 저한테는 굉장히 또 재미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적절한 트레이딩 플러스 또 폭등이 나오면은 조금 덜어내고 또 폭락이 나오면 다시 사모으는 전략으로 중국의 어떤 전기차 시장을 또 믿는 입장에서 10년 이상 또 장기 투자해 볼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그리고 삼성 SDI입니다. 비중 10에서 15%로 조율하면서 계속 들고 갈 생각입니다.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3대 장주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과 또 소재 장비주를 50대 50 비율로 담고 있기 때문에 코덱스 2차전지 산업 하나만 매수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 반도체 시장 전체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ETF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배터리 3사 중에서도 좋게 보고 있는 삼성 SDI를 또 경우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카카오인데요. 지난 17만 3천 원을 고점으로 계속 두 달 가까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 게임즈 등이 새로 상장을 하면서 수급이 분산됐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장기 우상향할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포트에 갖고 갈 생각이고요. 다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17만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몇 달간 다른 종목을 통해서 그 자금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고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다른 종목을 샀다가 거기에 물려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얻고 또 카카오의 기간 조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그런 비슷한 가격으로 다시 샀다면 기회비용을 또 절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도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또 다시 재진입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7번째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버스라는 거대 음원 플랫폼 그리고 어떤 스타들의 굿즈까지 아우르는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저스틴 비버라든지 세계적인 유명 아티스트까지 지금 다 속속 입점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버스가 정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같은 그런 어떤 거대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위버스에 이제 들어온 소비자들은 그만큼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기업의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이브가 BTS와 더불어서 또 어떤 걸그룹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또 네이버와 연계를 해서 가상 메타버스 어떤 플랫폼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BTS의 콘서트를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정말 실감나게 볼 수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한 매출도 엄청날 것 같고요. 그 시너지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도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데 특이할 점은 이게 외국인 지금 보유량과 기관 보유량이 조금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래량은 없기 때문에 공매도에 의해서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싼 가격에 공매도 물량을 쳐서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개미들의 물량을 뺏어서 오는 전략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개미들은 끝까지 하이브의 어떤 물량을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현대차 이웁인데요. 최근에 자동차가 반도체 부족 이슈로 주가가 주춤을 하더니 이제는 아예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듯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지금 3% 이상이 된 상황입니다. 주식이 흘러내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연말까지 다시 주식은 한 11만원 이상으로는 다시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이 좀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 배당주 투자는 웬만하면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하느니 그냥 좋은 성장주에서 그 시세 차익을 보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와 콜마 B&H인데요. 지금 이거는 낙폭 과대주로 제가 매수를 한 종목이고요. 지금 SK 하이닉스와 그 콜마 B&H가 단기간에 거의 10% 정도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두 종목 다 20일선까지는 또 단기간에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1차 목표가는 11만원, 콜마 B&H는 5만원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요 종목들을 저도 이제 매수를 또 해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종목들은 뭐 RSI 14 시그널 6 지표를 이용해서 매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비중 한 5% 정도로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번갈아 가면서 한번 매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 좀 더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몇 주간 주식오빠의 전략 변화와 진행사항을 업데이트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꾸준한 장기 투자로 15년, 30년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싶은 주린이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월 100만 원으로도 21년간 20%의 복리로 투자하면 약 30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흑수저를 탈출해 봅시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위 지인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 오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